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이걸 왜 뽑게 됐냐면 사실 저기에 수십 개의 엽서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뽑을까라고 할 때 주로 이렇게 강력하게 뽑아주세요라고 쓴 분들이 있어요. 뽑아주세요. 근데 이게 아까 굳이 그 말대로 하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 말로 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얘기를 뭐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정답 아닙니다. 내가 네 얘기를 들어볼게. 요새 모든 재미가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처럼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점점 표정이 없는 사람처럼 누가 말을 걸어주기 전까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좋아했고 흥미를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의욕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까? 교수님은 이런 적이 있나요? 뽑아주세요. 2번 썼습니다. 혹시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으실 수 있어요? 아, 남자분이셨네요. 마이크 한 번만. 우리 오늘 누구랑 오셨습니까? 네, 혼자 왔습니다. 네. 혼자. 나이가 지금 30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직장 생활에서 열정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사는 것도 다 그렇습니까? 작년까지 제가 제주도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주말에 좀 돌아다니면서 좀 나름대로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았었는데 올해 이제 서울로 또 오게 되면서 일도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재미도 없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어가지고 직장이 힘든 게 이제 보통 이제 운동으로 많이 풀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더 의욕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힘든 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스스로. 직장 일 몇 년 했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직장을 들어가가지고 쉬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네. 그래요. 그럼 한 5년? 지금 이제 4년 차 됐습니다. 4년 차. 네. 그럼 보통 빨리 오면 보통 한 3년 전에 옵니다. 이 일. 그리고 이 시기가 제가 보기에 지금 정상적 리듬입니다. 보통 사람의. 우리 보통 사람의 정상적 리듬입니다. 열정도 있었고 지금 이제 3년, 4년을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천할 만한 것은 사람이 2번 착각한대요. 첫 번째, 열정이 영원할 거다. 2번째, 권태가 영원할 거다. 근데 열정은 영원하지 않죠. 왜요? 지금 권태가 왔으니까. 군대에 있었을 때 시간 정말 갔나요? 안 갔나요? 참 안 갔었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전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태기도 계속 되지는 않거든요. 이 권태기도 반드시 지나는데 이게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으냐면 너무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선생님이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그냥 힘들면서 운동을 계속 해가는 거죠. 사람이 근육량이 너무 부족하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뇌는 사고를 부정적 체계로 갖고 간대요. 자, 운동을 많이 하면 근력이 늘고 체력도 늘고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어나요. 고민을 많이 하면 고민이 늘어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민으로 고민을 못 잡아요. 대부분 염려로 염려를 못 잡아요. 염려가 무슨 뜻이냐면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과거나 미래에 돌아다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지금이 안 좋을 때 몸만 여기에 있고 정신이 어디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일이 지금이 좋지 않으니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피곤해진 거예요. 전에는 그 일이 열정적이었으니까 몸이 있는 곳에 선생님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덜 피곤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식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빨리 피곤해. 그러니까 운동할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몸은 얼른 뭘 땡겨요. 뭐 좀 달콤한 걸 땡기든지 뭐 맥주를 땡기든지
뭐 막 저녁에 뭐가 먹고 싶어진다든지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보상 체계가 이게 빠르니까 우리는 그걸 또 보상을 해줘요. 아니면 쇼핑을 해줘.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산다든지 음식으로 보상하고 술로 보상하는 건 되게 빨라요. 근데 그런 음식으로 보상하잖아요. 그럼 몸은 다시 또 떨어져요. 그럼 운동할 힘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힘들더라도 다시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운동하면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했으니까 그 힘이 있으실 거예요. 억지로라도 의지를 갖고. 아까 인격의 3대 요소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의지와 감정. 근데 감정은요, 지식과 의지의 영향을 받아요. 마치 숯 끝에 붙어 있는 불꽃처럼. 이제야 감동하시는구만요. 아이고, 고기 굽는 거 나오니까. 고기 잡사본 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나는 감정으로 사는 거야, 필로 사는 거야 이러지만 그 감정에 영향을 준 거는 지식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교 공부 말고요, 삶의 이치,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사람 마음과 세계의 이치. 누군가는 그걸 진리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걸 도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걸 이치라고 하고, 저는 그냥 원리라고 할게요. 세상의 원리들. 그러니 내 감정을 일으키려면 지식이 도움이 돼요. 이치를 아는 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지를 좀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이 붙을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 시기에 그런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쎄 빠지게 젊은 날에 고생해서 나이 먹고 여유 있게 살 건가, 아니면 지금부터 덜 벌더라도 균형 잡힌 삶을 살 건가? 선생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좀 쎄 빠지게 10년 일해서 돈 좀 모아놓고 나이 먹고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렇게 나중에 나이 먹고 여유 있게 못 살아도 지금부터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어요? 균형 잡힌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권태가 우리에게 주는 결정권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못 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20년을 쎄 빠지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쎄가 빠졌어요, 그냥 2번. 근데 쎄 빠져가지고 누군가가 그랬어요. 사람은 돈 벌려고 해친 건강을 찾으려고 번 돈 다시 쓴다고. 그리고 찾을 만한 때 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찾지 못하고 죽는 인간이 더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지금 젊으신 분은 좀 더 기회가 많은 겁니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좀 쎄 빠지게 한 10년, 15년, 20년 해서 좀 넉넉하게 뭔가를 모아놓고 후반을 여유 있게 살까? 근데 여기에서 되게 주의해야 될 점은, 그렇게 쎄 빠지게 살한다고 다 경제적인 넉넉함을 하는 건 아니고, 2번째는 쎄 빠지게 살아서 억울해서 중간에 쇼핑으로 물건을 다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쎄 빠지고 물건만 남고, 이제 그게 제 케이스. 그게 제 케이스. 지금 오토바이도 팔고 차도 팔고 손해보고 팔고, 뭐 이름 있는 뭐 인지도에 비해서 재산을 그렇게 많이 모아놓지도 못했고. 그러면 저는 이제 거의 50이 가까이 됐으니 다시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너는 어떻게 또 살고 싶니? 제 결론은 쎄 빠지게 살고 싶지 않다. 난 예전처럼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아예 일이 없어져 버리고, 인생이 이게 뭐 좀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근데 하나는 얻은 것 같아요. 하나는 얻었죠.
아, 그래서 이제 일이 없어져서 제주도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수염을 처음 기른 거예요. 기르려고 한 게 아니라 자를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일도 없고 하니까. 예. 그래서 수염 기르고 택시 탔더니 또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한국 사람 있는데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수염을 길러봤는데 그렇게 제 생각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냥 수염 기른 건 수염 기른 대로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염 기르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선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전지 모르시는 것도 같고 저게 뭐지? 하얀 옷에 수염 교주인가? 뭐야 저. 근데 제가 왜 수염을 더 안 기른 줄 아세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강사가 수염 기르면 안 돼. 교육계가 보수적이거든요. 전 그리고 이제 기업에 강연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독특한 거는 하면 안 돼. 눈에 띄는 거. 그렇지 않아도 좀 한국 사람 같지도 않은데 막 수염 기르고 막 안 돼. 근데 속으로는 언젠간 해보고 싶은데 또 기를 만한 때가 되면 일이 있으니까 잘라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진짜 선생님 며칠 고민하고 막 잠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수염 때문에요. 오늘 김창욱 TV 있는데 자를까? 말까? 근데 나는 그냥 내 개인으로는 나 자르고 싶지 않은데. 여기 나 한복 입고 싶은데 여기다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야, 참 내 인생이고 내 얼굴에 나는 수염인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사냐? 사회에 너무 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염을 길러보세요. 여성분들 여러분의 수염이 있을 거예요. 제모하지 마시고 길러보세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시고 싶은 거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수염을 기르는 거든 제주 한 달 살이를 해보는 거든 여러분이 계속 해보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해도 되나? 내가 가장이고 내 가족들이 있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수염. 저는 계속 길러서 이렇게까지 해보려고요. 영의정 옷 이런 거 입고 흥선대원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강연 유튜브 최소 500만 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되게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요. 엄청 보수적인가 봐요. 그냥 속으로 억울하게. 혹시나 저 같은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염을 길러보시기 바래요. 너무 사회에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요. 네. 오늘 이곳에 오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저를 따라온 남편에게 교수님과의 만남이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20대 때는 사법고시 공부하느라고 온 젊음과 청춘을 치열하게 공부만 했습니다. 30대를 지나 지금은 열심히 일만 합니다. 요즘 그가 힘들어 보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그대에게 교수님께서 아이 컨택 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남편에게 아이 컨택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합니다, 교수님. 이거는 뭔 짓입니까? 뭐가 앞뒤로 말이 하나도 안 맞고 지금 뭐 남편이 정말 힘이 될까요? 지금 다른 놈한테 사랑합니다로 끝내는데 정말 속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참 알다가도 이게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네요. 어디 계세요, 선생님? 오늘 남편한테는 무슨 일로 오자고 해서 오신 거예요? 백화점 세일한다고. 백화점 세일한다고. 아. 네. 근데 그럼 남편분은 저를 완전히 처음 보는 건데 남편분을 여기로 초대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교수님을 알게 된 네. 남편분이 예. 아내분에게 강연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예. 아. 야, 근데 이미 사실은 이런 우리가 선물 그 자체도 감동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산지 몇 년이 됐고 10년 넘었는데 이벤트를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최고의 그 선물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힘들다고 말하나요, 남편분은? 전혀 안 합니다. 그래요, 전혀. 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느낌, 눈빛. 눈빛. 보통 부부는 서로의 눈빛을 보지 않는데 눈빛으로 느껴버리셨네요, 남편이 힘드신 거를. 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까, 남편은? 글쎄요. 추측하시는 건 있으세요? 일단은 하는 일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것 같고요. 네. 남편분 마이크 한 번만 잡아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은 실제로 뭐 힘드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는 그렇지는 않는데 아내가 힘들었다고 보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한 40대 중반 정도 되면 고민하는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옆에 있는 배우자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던 걸로 생각이 들고 뭐 약간 뭐랄까요, 무료함 같은 게 느껴질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다 그렇죠. 보면은 이게 뭐 사회생활이든 집안의 문제든 아이의 양육이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지 못한 거를 와이프는 느낄 수 있죠. 네. 그게 지금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진짜 와닿는데요. 제가 힘든지 모르고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비슷한 업계를 일하는 사람이 저한테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오빠 그거 되게 힘든 일인데. 이제 그 친구는 같은 성악과 선배였는데 제 입시 반주자였고 저는 강연을 했고 그 친구는 이제 대형 연예 기획사에 보이스 코치를 하면서 자기가 그 연예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걸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여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힘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힘든 일이라고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 7년 전에 오빠 그거 되게 힘든 일인데 오빠 그거 어떻게 했어? 그러는데 그때 처음 그 친구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힘든 거였구나. 그때 그 느낌이 지금 생각나네요. 그래서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바라봐줘서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이나 내가 힘들었다는 걸 아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머지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분수령. 그리고 저도 아까 초반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맨날 행복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난 행복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그 느낌이 30대 후반에 딱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다. 맨날 재밌을 수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재밌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이건 문제다. 그러니 뭔가 삶의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근데 그 여행은 제주도를 가고 해외를 가는 이런 여행 아니었고요.
뭔가 삶의 그 중심축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있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분이 그 시선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참 좋고 부러운 일인 것 같아요. 보통은 남편이 힘들면 자기야 힘든 티 내지 마, 다 힘들어 지금. 인상 펴, 밝게 하라 말이야. 보는 사람이 힘 빠져. 이러는 경우도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여성분들? 봐봐요. 자기가 했으니까 맞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참 그렇게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는 게, 그만큼 남편분이 또 아내분한테 뭐 여러 가지로 삶으로 개인적으로 잘 하셨겠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소개하고 마칠게요. 제 강연 마지막으로 하고 강연을 그만하라고 하면 저는 주제가 되게 간단해질 것 같더라고요. 인간의 시간은 짧고 인간은 매우 소중하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는, 이렇게 하면 뭔가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도 우리는 아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가 곧 우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성과도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면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외제차에서 손이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롤렉스. 차에서 내릴 때도 삑삑. 후가시. 그러면 힘이 있게 되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서 힘들어가고, 어느 날 힘없고 돈 없어지고 모양이 빠질 때는 그게 나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힘이 너무 많이 빠지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잘 될 때 거만해질 필요 없고, 안 되고 힘들 때 너무 들어가지 마라. 사람의 인생은 되게 소중하고, 인생을 되게 쉽게 말해서 사람의 시간은 매우 짧고 소중하다. 인간은 소중하다고 느낄 때만 가꾼대요. 여성분들 아시죠? 소중한 것만 가꾸죠. 여러분 샤넬백 비 오는데 오리지널인데 이렇게 해서 비 피할 수 있어요? 이거 샤넬인데 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안아서. 설상 방사능 비라고 하더라도 내가 안아서. 방사능 비는 맞듯 하더라도 샤넬은 지켜야 되고. 남자분들은 어때요? 남자분들 요즘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자전거 비싼 거 엄청 비싸요. 카본으로 돼 있어요. 카본. 기스나면 안 돼요. MTB 타다가요 자빠지잖아요. 일단 몸으로 받치고 자전거를 위로 튕겨버려. 카본이야 이거 지금. 에르메스란 말이야. 에르메스. 그냥 카본에 기스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차라리 마음이 아픈 것보다 몸이 아픈 게 나아. 몸은 아까진기 바르면 치료된단 말이에요. 근데 카본 그거 쓰슬린 걸 계속 보면서 막 마음이 너무 아파. 결국 뭐예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관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시간이 소중하고 자기 인생이 소중하다고 느껴야 상처나도 가꾸고 뭐도 가꾸는데, 그걸 모르면 놔버린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out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cause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